자, 지금부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올라가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라는 신분은 수사를 개시했을 때 피의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그렇죠?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굽니까? 참고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관련 판례가 꺽쇠 2번입니다. 꺽쇠 2번을 보면 여기 참고인 나와 있죠? 참고인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인이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잖아요.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병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참고인이잖아요.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꺽쇠 1번이 무지 많이 나온 판례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2번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판례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검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에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서 그 과테말라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적법 절차 위반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밑에 보면 이 갑이란 사람이 과테말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상대방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내가 강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자가 스스로 조사에 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찰이 조사할 때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강제력이라든지 위력을 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 절차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는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 가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특신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증거 능력은 없다. 이게 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뒤에서 한번 나오고 두 가지 다 각각 알아두세요. 즉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부분 또 같이 알아두시고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자, 3번도 출제가 잘 되죠. 자, 여기 검사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검사는 이때는 피해자였어. 범죄 피해자. 근데 그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또 영장 집행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수사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CF하시고 우리 형소법에는 법관에게는요 제적 기피 제도가 있지만 검사에게는 제적 기피 제도가 없어요.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요. 피해자인 검사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검사 세무칠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긴급체포 대여 수사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석방되었는데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통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석방 통지를. 그쵸? 우리 앞에서 긴급체포할 때 배웠죠? 그런데
사후에 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한 그 피신조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 부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색깔 줄자 그시면 되겠네요. 사후에 석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소급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도 앞에서 봤어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임의제출물이죠. 제출한 물건인데 밑에 보면 임의제출 물건은 218조에 따라서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되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압수가 난 후에 조서 작성이라든지 목록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 절차 X 하시고 이 절차는 사소하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영장인데요. 이 영장에 서명만 있습니다. 법관에 이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일까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관이 서명을 했잖아, 그치? 원래 서명하고 날인 다 해야 되는데 서명만 있고 지금 날인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관상이라. 외관상 봤을 때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정하게 작성된 영장이라는 겁니다. 그쵸? 비록 날인이 없지만 따라서 이것은 이 법관이 이 판사가 의도적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 회피할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의도는 아니었고 실수라는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적법하게 발부되어 즉 형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원래는 서명, 날인 다 해야 되는 것이겠죠. 형소법에 따르면. 근데 하나는 있고 하나만 없기 때문에 형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쵸? 이것은 올라가 보면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으로 그쵸?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외관상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영장에 따라 수집한 출력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소한 하자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특별검사 나왔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쭉 읽어보시고 이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해서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뭐다?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해서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문건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다음 보시면 자, CCTV 영상을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제출받은 것이라면 그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인이 없다 할지라도 경비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제출받은 것이므로 적법 절차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 자, 공선법에 가면요. 진술거부권 고지제도가 별도로 없어요.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는 형소법에나 있는 거지 공선법에는 그게 없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보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않았다 할지라도 적법 절차 위반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형소법이야 당연히 고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 안 하면 절차 위반이 되는 것이지만 공소법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다음. 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의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잖아요. 그치?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이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그 과정에서 참여를 요구한 바가 없다. 사정에 비춰봤을 때 이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적법 절차 위반이 되려면 피압주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앞에서 전 시간에 보았듯이 그 절차 위반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킨 바도 없고 지가 또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경찰관이 체포 당시에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입니다.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 밑에 보면 적법 절차 위반이라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해당되어서 증거 능력이 없을까? 근데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요. 경찰이 체포 당시에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고지했다 할지라도 그럼 네가 어쩔 건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당시 영사통보권을 지체하든 안 하든 너한테는 아무런 구체책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지받았다 할지라도 조력을 구했을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것이 침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외국 가면 아무래도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옆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이라든지 등등 많이 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경찰관이 굳이 이걸 고지했든 고지하지 않았든 이것은 그다지 피고인에게는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이익 초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사소한 하자라고 봤던 거예요. 사소한 하자로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봤단 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갑니다. 사인. 말씀드렸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얘기가 의의할 때 나올 겁니다. 여기 수사기관 나와 있죠.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논의가 되긴 하는데 결론이 뭐다?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적용 여부 관련해서 학설과 판례는 이 형량설 비교해보겠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겠다는 거 하는 것인데 결론이 뭐다? 결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밑에 판례도 비교 형량 해보겠다는 거죠. 해보겠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 2, 3이 나와 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우리 통비법 할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보시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 떴다든지 그리고 제3자, 이 제3자에는 경찰관도 포함되는데요. 일방의 동의를 얻어서 즉 타방의 동의는 묻지 못하고 일방의 동의 얻어서 녹음 떴다든지 했을 때는 증거로 못 씁니다. 그쵸? 못 쓴다. 그렇지만 요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떴다라고 했을 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이건 당사자 간의 대화니까 그렇다는 거죠. 전부 다 1번, 2번, 3번은 어디서 배웠다? 통비법 할 때 다 배웠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위법, 밑줄 그시고 X. 위에 것은 위법이다고요. 자, 판례 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피고인과 공소비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떴는데요. 이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죠. 그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떴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로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3자 나왔네요.
이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은 올라가 보면 앞 페이지에서 이 동그라미 1번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관련된 것은 동그라미 2번 판례죠. 그쵸? 요 제3자 나와 있습니다. 요 제3자에 수사기간이 포함된다고요. 제3자의 경우에 밑에 옆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 떴는데 그 상대방 즉 일방의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법 감청이다 겁니다. 물론 동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사례가 꺽쇠 2번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죠. 그래서 계약을 전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그 피고인과 통화를 하죠. 그런데 갑에게는 경찰관이 알려줬지만 동의받고 했지만 이 피고인에게는 동의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동의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감청이라는 겁니다. 증거로 못 쓴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증거 동의에 상관없이 즉 동의해줬든 해주지 않았든 간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겁니다. 이 동의는 뭐야? 나중에 동의받은 거. 그쵸? 처음부터 뭐 동의해주겠어요? 일단 증거 녹음을 취득했고 법정에 가서 쓰려고 하니까 나중에 뭐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겁니다. 자, 밑에 거. 요것은 당사자 간의 불법 당사자 간의 녹음 뜬 거죠. 이것은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그 피해자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뜹니다. 누가요? 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래서 이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사자 간의 대화입니다. 제3자가 녹음 뜬 게 아니고 당사자 간의 대화이고 그래서 녹음 뜬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는데 간통죄에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느냐? 소국 X라는 겁니다.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 피고인 동의하에 불법한 촬영된 나체 사진이 공갈할 의도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밑에 형사소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보이므로 공익을 실현을 위해서라도 증거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증거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제3자가 사인이잖아, 사인. 수사기관이 아니잖아, 그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도 남편 나오죠? 간통범행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이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흔이 묻은 휴지, 침대 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료 해본데요. 이것도 뭐야? 요 남편이라는 일반 사인이죠. 수사기관이 한 것이 아니라 남편 일반 사인이 증거를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밑에 보면 뭐 공익실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부 다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는 제3자입니다. 공갈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 다음 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절취란 말 나오죠? 이것도 제3자에 의해서 절취된 것이고 그 증거 자체로 제출할 때 대가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인이 한 것이므로 역시 그것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권한 없이 수집을 했죠. 누가? 제3자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검색 제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인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해 자료 목록 및 화면 출력 자료를 수집했는데 누가? 일반 사인이. 그렇죠? 고소인 측의 의뢰를 받은 공소외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공소외인이 누구야? 사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전부 다 뭐 공익실현 얘기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일반 사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인은 한번 색깔 칠해 볼까요? 여기 피해자가 그랬고요.
피해자가. 여기 제3자, 여기 남편. 제3자, 여기 제3자, 여기 공소외인. 자, 됐습니다.